뇌는 탐욕스러운 기관이었다. 전체 몸무게의 7%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70%를 소모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룰 가치가 있었다. 호모 에릭투스는 다른 원시 인류는 하지 못했던 주먹도끼를 만들어냈다. 우연히 돌을 깨다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고 계획대로 돌을 깨 만든 창작품이었던 것이다. 주먹도끼는 전 세계적으로도 구석기의 상징이자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였다.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의 선사유적지. 이곳에서 처음으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잃어버렸던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젓갈색 점토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석기들은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중 정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세계 구석기 문화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주먹도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였다.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에선 발달한 석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모비우스 학설이 대세였지만 정곡리의 발견 이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땅을 파고 줄기를 자르고 가죽을 다듬는 용도로 다양한 석기가 만들어졌지만 주먹도끼는 다용도 전천후 석기였다. 양면을 가공해 세운 날, 완벽한 좌우 대칭. 그것은 전형적인 아슐리안형 석기의 형태로 유럽의 석기보다 투박한 것은 한반도엔 양질의 석재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먹도끼는 구석기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던 것일까?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돌을 깨서 석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주먹도끼와 같은 석기는 그 당시 고인류가 어느 누구든지 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던 석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이러한 주먹도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은 자기 자신들이 개인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기술 전수를 통해서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됐기 때문에 그 주먹도끼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에서 볼 때 보편화된 기술적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걸작품 주먹도끼. 뾰족한 천두부와 양면에 날카롭게 날을 세운 만능 석기는 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며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구석기인들에게 생활 필수품이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발라내고 가죽과 뼈를 얻기 위해서 주먹도끼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는데 돌을 깨 만든 석기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석기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것은 돌을 깬 조각을 손질해 날을 세운 글개다. 이 소형 석기는 구석기인들이 동물 가죽을 벗겨내거나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한 것이다. 선생님, 돌칼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되네요. 잘 돼요. 그래요? 예, 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잘 돼요. 석기는 불리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려는 호모 에릭투스의 노력과 진화의 결과로 얻어진 작품이었다. 사냥은 여전히 힘들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때문에 호모 에릭투스의 식생활은 실제 대부분 식물 채취로 영위됐다. 예나 지금이나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지위와 위치가 결정됐다. 식물 채취로 먹고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채집을 담당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상상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사냥이라는 것이 위험 부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찾는다던가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어떤 성공 비율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동물성 자원을 섭취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식물성 자원이겠죠. 그래서 식물에 뭐 새로 봄에 그 솟아나는 순이라든가 뭐 싹이라든가 다양한 열매, 잎, 뭐 나무, 뿌리, 줄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를 했고요. 섭취하는 어떤 칼로리원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30만 년 전 호모 에릭투스들에게 오늘날 부부 같은 특정한 짝짓기 상대는 없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구석기 시대 여성은 10대 중반에 출산을 시작하지만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무리의 번성은 중요했다. 간혹 무리한 짝짓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고기를 매개로 한 일방적인 강요는 없었다. 그들에게 짝짓기는 자유로운 만큼 평등했다. 무리는 그들에게 곧 생존 공동체였다. 이성을 사이에 둔 갈등과 경쟁은 결속과 단합에 방해가 됐고 결국 생존을 위협할 뿐이었다. 아마도 그 성적인 거에서 가장 인간하고 다른 동물하고 차이가 인간은 특정한 번식기가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겠죠. 혼재된 그런 성적인 문제와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느냐.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 혼재된 것이 많은 그런 그 유전적 다양성을 준다는 데는 그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무리지어 수렵 채취를 하는 그들에게 이동 생활은 숙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잦은 이동은 인구 증가에 장애가 됐다. 평균 한 달에 2서너 번씩 이동했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그만큼 힘들었다. 이동 중 길 위에서 출산을 하다 죽는 일도 생겼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호모 에릭투스가 거둔 진화의 결과 때문이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 구조가 그에 맞게 변했지만 크기는 작아졌다. 뇌 용량이 증가해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은 커졌고 출산 중 아이를 낳다 죽는 여성도 많아졌다.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수차례의 빙하기도 견뎌냈던 그들이 5만 년 전 홀연히 사라졌다. 그게 아마 그 모든 생물학자의 의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인류학에서 가장 이제 그 궁금한 내용이 왜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갑자기 사라졌느냐. 고고 인류학계의 그게 엄청난 이슈입니다. 5만 년에서 2만 년 전 사이 가장 극심한 추위가 닥쳤던 마지막 빙하기. 동물들은 대형화됐고 주먹도끼를 든 호모 에릭투스의 사냥 솜씨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었던 땅에 낯선 얼굴을 하고 전혀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가진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것이 자연의 법칙.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 30만 년을 버텼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주먹도끼. 다른 원시 인류들이 그랬듯 호모 에릭투스의 운명도 정해졌다. 특히 기후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 거기에 따른 동물군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멸종했다는 얘기는 그 변한 환경에 적응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렉투스 같은 경우 아시아에 있는 경우는 이제 멸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불과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호모사피엔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현생 인류였다. 그들은 거대한 매머들을 사냥하는 전문 사냥꾼이었다. 파괴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사냥감을 유인해 몰이 사냥을 하는 지략과 용맹함, 거기다 교활함까지 갖춘 현생 인류. 그들은 먹이 사슬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자 없는 강력한 포식자였다. 실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의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는데 동물뼈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사냥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류의 사냥 때문에 멸종됐다는 학설이 제기될 만큼 매머드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최고의 사냥감이었다. 매머드가 얼마나 그냥 굉장히 큰 매머드는 땅에서부터 어깨의 높이가 4m에 이릅니다. 4m고 길이 생각해 보면 4m면 뭐 매머드 앞발에 기껏해야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죠. 뭐 치면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그걸 사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원시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반도의 후기 구석기는 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이룬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였다. 충북 단양, 남한강가에 위치한 수양계 유적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 여기서 자그마치 50여 군데의 석기 제작소가 발견됐다. 그중 쓴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몸돌에서 떼낸 작은 조각을 정교하게 다듬는 돌날 기법이 발명됐다. 이 찌르개의 끝에 길고 오목한 쓴배를 만들어 나무자루에 장착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창이었다. 이때부터 제작 기술만큼 석재의 질이 중요해졌다. 잘 깨지며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는 흑요석은 그야말로 최고의 석재였다. 흑요석 가공은 눌러떼기로 이루어졌는데 순간적인 강한 압력을 이용하는 이 방식은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가공할 위력을 가진 석기. 그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 호모사피엔스가 발명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체였다. 이만한 석기를 가지고 전기나 중기 구석기에서는 100개, 200개 정도밖에 뜯어낼 수 없다면 후기 구석기에서는 무려 3, 4천 개나 되는 돌날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질의 석재, 즉 좋은 석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낭비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 정신이 결부됐기 때문에 석재를 획일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즉 소위 말하는 공업에서 얘기하는 표준화와 비슷한 건데 재료를 절감하고 또 재료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 예정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는 생계 전략의 한 방면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시 예술이 탄생한 것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일이었다. 그들의 수명은 평균 30세 전후. 하지만 죽음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가 철저히 살아있는 현재만을 인식한 현실주의자였다면 호모사피엔스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매장하는 법을 알았다. 무덤 주위에 꽃을 뿌려준 그들은 삶만큼 죽음도 아름답게 치장했다.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의 인골은 5살 전후의 호모사피엔스 소년으로 인골 주변에서 발견된 꽃가루 흔적 등을 들어 후기 구석기 매장 풍습의 증거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예수를 알고 죽음을 애도한 이들은 놀랍게도 그 기원은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이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 유전하는 것으로 1987년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한 결과 현생 인류의 조상이 이브라고 불리는 20만 년 전 한 여성임을 밝혀냈다.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시작된다. 핵에 있는 DNA는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아 교차되며 유전자가 섞이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수정되는 순간 오직 어머니의 것만 남게 된다. 때문에 이 방법으로 순수한 모계 혈통을 추적해 인류의 기원을 밝혀낸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6대 4 정도로 한 60%의 한국인은 북방계입니다. 시베리아나 바이칼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남방계입니다. 그 중북의 남부나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의 우리가 조합에 의해서 한국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과들은 핵에 있는 Y 염색체 결과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가 거의 일치를 하죠. 한반도의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2만 년 전 인골, 일명 만달 사람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재현한 얼굴. 어딘가 친숙한 모습인데 2만 년 전 그들과 우리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피부색만 현대인 피부색이라면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거의 같은 정도로. 또 표정, 이제 표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피부색이 특별히 까맣지 않고 또 표정이 현대인과 같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표정을 짓는다면 모양만 가지고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언제